저는 요즘에 달에 관측기기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달에서의 무선 전력 전송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주 긴 거리에 송신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저희 대전에 또 에트리라고 하는 연구소들도 네.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장거리 무선 전력 전송을 진짜 시도하고 네. 있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선배들이랑 가끔 하는 얘기가 실험하다 전자파를 많이 쓰면 조금 특정 뭐 여하가 많이 태어나더라 뭐 이런 맞아. 속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네. 저도 이공계에서 일하니까 그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네, 그래서 어때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너무 그래도 이 전기 자동차 때문에 유명해진 테슬라도 이게 에디슨의 언더독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 네. 많이 이렇게 띄워지는 느낌이 네, 있지만 네, 네. 실제로 테슬라가 그 유명해진 건 유도 전동기를 발명했던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유도 전동기도 사실 동시 발명이었던 거고 이거를 알았던 이제 테슬라의 고용주 웨스팅하우스는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동시 발명자였던 사람에게 그거를 이제 특허권이랑 양도권을 다 사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전기의 요정이라는 그림에 테슬라가 없습니다. 네, 테슬라가 없고 그 유럽 대륙에서 유도 전동기를 발명했던 그 이제 페라리스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외면 당했네요. 그 유럽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 매면을 받았습니다. 아, 그치. 이게 이제 네. 그림이 유럽에서 네, 그려진 그쵸. 그림이다 보니까 그것도 또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장을 해서 아. 더 많은 인물들을 넣고 네네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가서 그림에 덧칠하고 오신 건 아니죠? 할 수가 네, 없습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 박사님들도 넣고 네. 책에서 우리가 전기를 배우다 보면 많이 접하는 일화가 이렇게 번개 치는데 연 들고 나가는 일화잖아요. 베자민 프랭클린의 그런 일화인데 혹시 그 김영하 작가님 소설 중에 번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PC 통신 아마 초창기고 21세기 막 20세기 말 이럴 때 무렵인데 인터넷상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언제 번개가 칠 것 같다. 날씨 예보 이런 거 해서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만든 안테나 같은 거를 각자 들고 모여서 번개를 맞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번개를 맞으면 뭔가 내 몸에 약간 변화가 생기잖아요. 물론 죽으면 안 되지만. 저는 그 소설을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서 이 책에서 그 연을 날리는 하나의 에피소드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 관련된 번개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개의 일화를 적어주셔서 좀 저는 흥미로웠어요. 네.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제가 그 책을 넣으면서 혼자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선배들이랑 가끔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실험하다 전자파를 많이 쓰면 조금 특정 뭐 여하가 많이 태어나더라 뭐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저도 이공계에서 일하니까 그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코딩하는 사람들은 딸이 많다더라. 뭐 아니면은 또 화학 실험하는 친구들은 또 뭐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부정하기는 좀 어렵긴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우리도 뭐 전자파 방지 팬티를 만들어서 뭐 고속도로에 뭐 떴다방을 해야 되는 이렇게 잘 될 것 같아. 그냥 술자리에서 장난삼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패션 의류 사업을 했던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맞아. 책에 그 사진 자료, 그림 자료 굉장히 많이 넣어 놓으셨잖아요. 직접 찍으신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계속 이 책 쓰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사실 하고 있는데 오는 답변이 항상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제가 예전부터 모아왔던 거고 덕질의 결과인가요 이거? 뭐 어렸을 때 그 띠부띠부실이라고 그거를 열심히 모은 다음에 주변에 자랑을 하러 다녔는데 약간 그런 기분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셨나요? 본인만의 띠부띠부실이 여기 지금 모음집이 한 권이 나온 거군요. 이게 이렇게 자료가 많으니까 다른 분야 사람들도 이 책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반대로 다른 분야의 과학사나 다른 분야의 역사책도 보세요? 일단은 이 책을 제가 쓰기 시작했을 때 제가 신혼여행 끝나고 한국에 딱 돌아와서 이제 책을 쓰려면 전 책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뭔가를 레퍼런스로 삼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찰피 미루다가
이제 민태기 박사님의 아, 판타레이라는 책을 딱 보고 그렇군요. 아, 전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많이 배웠습니다. 아, 또 네. 훌륭하죠. 네. 그 책이 사실상 조금 농담을 섞어보자면 유체역학의 탈을 쓴 그러니까요. 인문학 책이어가지고 아, 책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전기 엔지니어로서의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게 언젠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굉장히 우연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이 책을 쓰면서도 좀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랑 외삼촌이랑 사이가 너무 좋으신데 네네. 외삼촌이 맨날 이제 집에 오시면은 조카들을 집합시키셔가지고 네, 갑자기 뭐 오매 법칙을 가르친다거나 네, 뭐 패러데이 법칙을 가르치셔가지고 그래요? 네, 본의 아니게 이 전기 쪽을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분야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정신 차려보니까 네, 정신 전기를 하고 차렸는데, 있더라. 네. 아,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혹시 이 책을 그래서 선물하셨나요? 다 만든 다음에? 예, 선물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전력연구원의 김창기 음. 박사님이 사실 음. 저희 외삼촌이어가지고 네, 좀 추천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하, 네. 그랬던 거였구나. 그렇구나. 네.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네. 조금씩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책도 나오고 훌륭한 박사가 탄생하고 엄청 뿌듯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책이 현대 이야기 직전에 딱 끝나잖아요. 이제는 네, 이제 뭐 양자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이제 본인이 하시는 이제 무선 전력 전선 뒤 조금 나오긴 하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책은 왜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 썼다기보다는 그 도식화해가지고 인물별로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그 분포되는 유기적인 선들을 다 연결을 했었거든요. 아, 그거를 좀 네. 브로그로 좀 판매해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인서트 이렇게 이거 이제 펼치고 펼치는 페이지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그것도 한번 편집장님 개정판 나오겠다 이러다가 네, 이게 뒤로 갈수록 네. 발산하는 뭔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수렴시키기가 그렇죠. 저에게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전기라는 게 사실은 너무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그냥 이 발산하는 걸 노벨상을 탈 뻔했던 우리 강대원 박사님에서 그냥 수렴시키고 끝냈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책 누가 읽는 책일까요? 어떤 독자를 상상하고 쓰셨을지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주된 타겟층은 대학생들이긴 했습니다. 아, 특히 뭐, 이공계 예, 이공계 대학생들. 또 공학자들이 주 타겟층이었던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또 제가 이제 같이 협업했던 편집장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거 다 공학도들도 아는 내용 아니냐. 너무 뭐 역사적인 내용이나 뭐 시대상 특히 뭐 나폴레옹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미 알려진 얘기를 또 그쵸. 쓰는 거냐 이런 네. 질문을 하신 거군요. 그쵸. 근데 알려진 얘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편집장님 입장에서는 네. 내가 모르지만 이 정도는 다 알 공학자들은 것이다. 다 알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그렇지 않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그시 그냥 웃으면서 편집장님 저희 공학도들은 편식이 심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과학사잖아요. 네, 전기 전자기학의 역사인데 맞습니다. 이게 본인도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됐어요? 실제로 저는 배우진 않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전자기학이 한 4권 정도 됩니다. 아, 전자기학 교재. 예. 예. 호기롭게 영어로 된 책을 샀다가 그렇죠. 예, 이제 네. 한글로 수순입니다. 넘어가게 넘어갔었는데 그 중에 모 교재가 앞부분에 이론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연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대표를 보고 나서 이제 빨리 이제 이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찾아보면서 수집하던 취미가 아마 이 책에 좀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셨구나. 이게 역사가 사실 과학사가 또 다른 분야잖아요. 이제 과학에는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과학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밖에서 이제 큰 분류에서 보면 그럼 이 사람이 뭐 좋은 분류는 아니지만 문과 이과야라고 나눌 때 이과긴 한데 이공계 중에서 과학사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공계의 다른 이제 실제 과학하는 연구자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과학사, 역사 혹은 과학자의 그 인물 그 자체를 배우는 일이 혹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들이 사람의 이름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다 각자의 사람의 이름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되게 교묘해서 사람의 이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외우는 공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배울 때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그냥 그 결과만 딱 배우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배우지 않은 거여서 사실은 편집장께서는 다 알 거라고 가정하셨지만 다 배우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꼭 해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과학사라는 분야가 사실 문과인지 이과인지 좀 애매하긴 그렇죠. 하지만 네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쓰고 과학사라는 분야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는 이 전자기억의 역사의 관점이랑 실제로 전자기를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 쓰는 거는 네, 좀 맞습니다.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학수학이라던가 전자기하학에 나오는 이론들이 있으면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누군가의 사람의 이름인 것 같은 뭐 누구누구 띠어리, 뭐 띠어리엄 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보고 나서 수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취미가 엮여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를 사전에 먼저 알고 수식을 보게 되면은 더 정감을 갖고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소개하고자 뭐 이걸 쓰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공계에서 특히 전자기학 시작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렇죠. 네, 저는 아마 이거를 사전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구성이 사실은 일목요연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의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서 마치 역사책처럼 서술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과학사의 책이랑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이런 자기가 이렇게 교재에서 배웠던 공식이나 법칙들에서 나왔던 인물들을 계속 따라왔기 때문에 과학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남들은 보통 이제 지나갔을 스킵했을 이야기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누군가의 법칙이나 어떤 공식이 나와 있다면 그분의 이야기가 여기 반드시 있게 된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사 책은 과학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교재에 나오긴 하겠지만 교재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거의 총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어서 아마 공부하다가 누가 무슨 법칙 나오면 그 사람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에 다 읽기에는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 많은 시대가 몇백 년이 그냥 훅 지나가니까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근데 아마 다시 보게 되고 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무선 충전 분야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무선 충전 분야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국은 자동차 분야에 한해서는 전기화 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달리면서 충전하는 걸 좀 꿈꾸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인프라가 도로 인프라까지 다 갖춰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전에 그런 걸 시도했던 적이 있고 사실 이게 항상 효용성의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좀 문제와 싸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나중에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결국 진짜 전기화 도로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가서 뭔가 따라가기엔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재밌게 보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그 30년 전에 자율주행을 하셨던 그 고려대학교 한민홍 교수님이라고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봤어요. 아니 옛날 옛적에 우리 이미 했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게 30년 전에 자기가 이미 했었는데 지금 막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한다고 하니까 막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술을 좀 이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관점처럼 저희 무선 충전 기술도 지금은 멈춰 있는 정차중 충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전기화 도로가 만약에 됐을 때 배터리 뭐 무게도 줄이고 전비도 늘리는 이런 걸 좀 추구해 보자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뭐 자동차과에서 이슈가 됐던 건 프랑스에서 유료화 도로가 있는데 네, 거기 네. 1.5km를 진짜 전기화 도로 만들어서 달리는 중에 충전하는 해볼만 하겠네요. 그걸 하고 있거든요. 1.5km를 달리는 동안 충전을 하면 이 충전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실제로는 뭐 이게 순간적으로는 300kW인데 네. 이게 결국 저장되는 거는 뭐 60km/h로 달렸을 때 한 뭐 7, 8kW다 보니까 또 효용성의 문제가 언급은 될 수 있고 이걸 나중에 프랑스에서는 뭐 9,000km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달에 관측기기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달에서의 무선 전력 전송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달리는 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달 궤도에서 100km 상공에서 바닥에 혹은 바닥에 그 땅에 있는 것에서 궤도선으로 이렇게 아주 긴 거리에 송신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저희 대전에 또 에트리라고 하는 연구소들도 네.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장거리 무선 전력 전송을 진짜 시도하고 네. 있기도 하고요. 무선 충전하면은 효율 어떡하냐? 이거 효율 때문에 지금 상용화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그래요. 같은데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서 지금 거의 유선 충전기만큼의 효율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네. 달에서도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한다고 하는데 이 차간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엄청나게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리거든요. 거의 붙어 있는 네, 거죠. 이 이 정도면. 이 전기와 자기 입장에서는 그 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또 이런 걸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중들이 아는 것은 시차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발견이 되고 발전이 됐을 때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게 좀 대중들은 사실 몇 년 전에 결과를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이 발전될지 아까 이제 다 발산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분야가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또 이 중에 이제 어떤 것은 잠시 사장되기도 하고 아까 그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거는 또 예상치 못하게 막 발전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전기가 어떤 식으로 갈지 또 사람들이 전기를 어떻게 더 다른 양상으로 사용하게 될지가 좀 가늠이 안 되는 면도 있을 텐데 그런 시대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하나는 좀 연속성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자율주행 얘기도 드렸지만 잠깐 딴 얘기를 좀 하자면 그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보면 뭐 패러다임이라는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영감을 얻었지만 과학을 비연속적인 발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의 입장이고 저는 가끔 축구 선수의 비유를 하거든요. 이 축구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고 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후보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비연속적인 발전은 아니거든요. 항상 뒤에서 몸을 풀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비주류가 주류를 항상 백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흐름을 깨닫는 입장에서 이 전기 요정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계를 넘는 좀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가끔 이제 뭐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밟으면 자기 분야에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결국 그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파내려면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도구는 결국은 다른 데서 가져오거나 뭐 새로운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그거를 개척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뭐 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박사님이랑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 박사님의 가치관을 조금 알 것 같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에 계속 비슷한 그 기저에 깔린 정서가 사실 있거든요. 본인은 요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요정의 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 전기의 요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하나이고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요정처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조금은 오그라들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치. 내가 요정이야 이런 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뭔가 나도 요정이고 너도 요정이야라고 하기가 너무 아름답긴 한데 저희가 있는 또 조직 자체가 다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이 책을 읽게 될
아직 읽지 못했지만 이제 읽으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환영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 이 책을 연 것부터가 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괜찮다니까요. 네, 자꾸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얻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머니도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어머니 혹시 그 외삼촌과 함께 오매 법칙 설명 같이 들으신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모르시는데 아는 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으시더라고요. 이거 읽으면 모르는데 아는 척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일화가 너무 디테일한 게 막 들어있어서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개만 하시면은 또 재밌죠. 야, 전기차 얼마나 일찍 나왔는지 알아? 이러면서 요즘 나온 게 아니야. 100년도 넘었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요. 재밌는 책으로 읽어주시기를 또 기대를 하고 아마 박사님은 수식이 아름다워서 쓰셨겠지만 안에 수식이 좀 들어있는데 네. 그 수식은 이 수식을 이해하라고 넣으신 거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도 그림처럼 넣었기 때문에 그죠. 사진 자료처럼 정말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맞아. 그렇게 간주하신 것 같아요. 또 몇몇 그림들은 특히 이런 거 특허 누군가의 특허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요즘에도 특허 명세서를 옛날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기한 게 좀 그렇죠.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특허 명세서는 손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되게 그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것들도 뭐 이 특허의 원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네.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자료가 많이 들어 있어서 재밌었고 또 공식들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노벨상에 다가간 한국인 에필로그 힘 주신 거 맞죠? 네, 힘 많이 줬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반도체라는 걸 숨쉬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좀 헌사를 찬사를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책의 한 문장을 꼽아볼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강대현 박사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는 그 에필로그에 또 박사님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좀 몇 개의 문장을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뽑은 이 책의 한 문장 아니지만 한 문장인 척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포기하고 당연한 질문들의 연속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 속도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앞서가는 기술의 이면에 등장하는 설명되지 않은 공백, 이런 블랙박스들에 대해 누군가는 지금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겠지만 필자는 적어도 전자기 분야에서만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전자기 발전사를 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요게 한 가지 방식을 좀 제안해 보겠다. 네. 그게 이 책을 쓰시는 어떤 전체적인 정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으로서, 저자로서 어디를 고르셨나요? 사실 지금 신 박사님에게 좀 저희 성향을 간파당한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한데 네. 그 간파당한 내용이 실려 있는 또 문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345페이지고 네, 바로 다음입니다. 실마리가 되는 단서가 전체를 보는 눈에서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유효하지만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대세였던 시대가 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었을 때 새로운 길목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쓰시면 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시야를 넓히는 것, 뭐 아까 경계를 제가 넘는다는 말도 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이제 매몰되면 옆을 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주변 동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가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좀 다른 분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한다면 또 깊게 파내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비유 되게 좋아하는데 석사 받고 박사 받고 하면 점점 좁고 깊게 파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파는 이제 도구를 얘기하셔서 이것도 좀 새로운 관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몰랐던 에피소드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제가 놓쳤던 전자기 흐름을 많이 배우게 돼서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어렵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촬영이 처음이라서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의식을 안 하게 돼가지고 네. 어쨌든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되게 설렜거든요. 네네. 뭔가, 나 같은 사람한테 아, 이제 그래서-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또 오는 길에도 되게 떨렸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멈추긴 했는데 저 음. 진동하는 소리가 고유주 진동수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정이 좀 좀, 됐고요. 네, 그랬군요. 네. 공명을 이루시고, 네. 내려가는 길에는 좀 되게 행복할 네, 것 네. 같다. 네,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끝마칠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